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로고인가요? 저희 서비스 로고인데요. 예. 네, 약간 삼각김밥 닮았죠. 그러네요, 진짜. 네, 분할 결제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월이라는 회사입니다. 오픈을. 네, 오픈월 자체는 뭐 서비스 이름은 아닌데요. 그냥 뭐 빈 공간을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두 가지인데 소비의 미학과 스노우볼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IR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네네. 그럼 일단 우리 재미삼아 네네. 제비뽑기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한번 뽑아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5분이네요. 5분이 엄청 긴데? 5분 피칭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픈알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플렉서블 페이먼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주로 기존에는 소비의 미학이라고 하는 BNPL 서비스로 알려져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신규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는 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Save Now Buy Later 선저축 후 결제하는 페이먼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의 신파일러들의 결제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는데요. 신파일러라고 하는 사용자들은 기존에 금융 이력이 없다 보니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된 금융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소비를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BNPL, 소비의 미학 서비스를 처음 런칭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다가 이 BNPL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 신파일러들이 겪는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불 결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사용자들을 대한 신용으로 평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분할 결제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사용자들이 뭐 잘 안 갚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조금 더 바르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서비스를 하나 좀 만들어 보자. 그럼 결국에는 저축 잘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비의 미학 내에서 한도를 조금 더 열어준다던가 수수료를 탕감해 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연계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클로즈드 베타로 최근에 런칭을 했었고 조만간 이제 정식 런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이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거는 무조건 가질 텐데 그 갖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의 관점으로 교육의 관점으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서 느꼈던 건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뭐 토익 대출을 받던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리던 구매를 하는데 금융의 기본인 뭐 돈을 빌리고 돈을 잘 갚는 것 혹은 돈을 잘 세이빙하는 그 습관 자체를 잘 기르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로 더 큰 파이낸싱이 필요할 때 바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재무적, 금융적 건강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국에서 BNPL 서비스를 만들었고 가장 첫 번째로 Save Now Buy Later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모든 결제를 분할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시간이 되시면 같이 앉아서 좀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뭐 대표님의 커리어나 뭐 그런 관련해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3학년까지 다니고 창업에 눈이 멀어서 한국에 와서 창업을 했었고요. 아직도 뭐 대학생이자 휴학생 창업가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푸드테크 서비스를 만들려고 창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피벗을 통해서 현재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신 동기는 어떤 건가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했을 때 좀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가 캐시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 발급을 잘 안 해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걸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일시불로 돈을 내도 되지만 그러면 뭔가 다음 달 생활이 되게 힘들고 막 그럴까봐 할부로 구매해도 나는 충분히 돈을 낼 의향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뭐 신용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도 전혀 아닌데 신용카드 발급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왜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나는 상환 의지도 있고 돈을 잘 갚고 싶은데 분할 결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를 좀 살펴보다가 재작년에 페이팔에 인수됐던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에 그 회사를 처음에 제가 벤치마크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어떻게 이 회사가 시작을 했고 그럼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고객을 만나봐야 될까 프로토타입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엔젤 투자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서비스의 첫 번째 모델이 이제 BNPL 모델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할부라고 하는 개념은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내가 매달 뭐 12개월 무이자 할부면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12분의 1씩 매월 납부하는 형태의 신용 기반의 서비스라고 하면요. 저희 BNPL 서비스는 기존의 신용 평가의 앵글로 보지 않고 대한신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평가해서 소액의 한도를 주고,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상품 가격의 절반을 납부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자동이체 출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는 형태로 현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신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존의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내 어떤 계좌에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는지, 뭐 인컴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에 다른 데서 대출 이력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신파일러라고 하는 사용자들은 금융 이력이 없다 보니까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대출 이력도 없고 카드 사용 이력도 없고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이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한신용평가 모델에는 들어가려고 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생산성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성실성,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의 뭐 앱 사용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사용자들에게 한도를 제공하는 뭐 그런 형태를 주로 대한신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빌리고 완납할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1,000만 원 대출을 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리고 그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또 한 번 대출을 해서 리텐션이 발생해야지 대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대출금 다 갚았는데 내일 당장 또 대출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BNP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자 리텐션이 한 50%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사용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두 번째 사용까지 이어지는 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성인데요.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사용자들의 굉장히 단기 소액 대출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BNPL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는 조금 더 촘촘한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금융 혜택이 가장 이루어지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찐파일러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 그리고 소비를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찐파일러라고 하면 실제로는 뭐 대학생이나 이런 쪽의 고객이 되나요? 대학생과 뭐 완전 초기 사회 초년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흥미로웠던 거는 뭐 요즘 사실 군인들이 급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도 서비스 사용 빈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다른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힘든 분들이 실제로 우리 서비스 사용자인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현재 먼저 산 다음에 그게 실제로 잘 갚은 경우, 안 갚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 뭐 맞아 떨어졌나요? 공동 창업자 친구랑 얘기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100명한테 한번 이 프로토타입 돌려봤을 때 5명 이상 안 갚으면 우리 하지 말자라고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 저희가 100명 모으는데 한 2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잘 갚을까 봤는데, 당시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잘 갚았었더라고요. 사용자들을 좀 만나봤어요. 왜 잘 갚는지 처음에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결국에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것들을 구매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뭐 하나의 willing to pay를 사용자들은 하는 경향을 보였었던 게 이제 그 당시였었고요. 점점 저희가 지금 현재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이제 연체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뭐 소위 말하는 안 갚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는 뭐 자기 파트타임 잡이 뭐 잘려서 못 갚는다, 정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좀 강조드리는 거는, 기존의 신용평가를 정말 빡세게 해서 사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 대비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한신용이나 혹은 정말 라이트한 데이터 포인트들만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BNPL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잘 갚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부실률이라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 컨트롤러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BNPL을. 하나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거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20만 원의 한도를 제공해주는 소비의미약 서비스가 있고요. 소비의미약과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크레파스 솔루션이라는 업체랑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조금 더 빡세게 붙여서 스플릿업, 업당이라는 서비스를 하나 좀 파일럿으로 런칭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한도를 120만 원 정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분할 횟수도 3분할로 제공을 하고. 20만 원은 기본 정보만 네. 가지고 하고
받고 120만 원은 추가로 신용 정보를 더 받아서 맞습니다. 평가를 해서 120만 원을 주는 분과 안 주는 분으로 나누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판단하게 됐던 근거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 돌릴 때도 뭐 1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되게 다양하게 학생증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을 해오면서 서비스를 해봤는데 결국에 생각보다 사용자들의 에버리지 오더 밸류 자체는 높지 않았어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후불 결제 통해서 구매하는 금액이 16만 원 언더인데 우리가 16만 원밖에 구매하지 않는 사용자들한테 괜히 과도한 한도를 주어지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재무 건강성을 추구하면서 카드사랑 동일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BNPL 업체들은 어떻게 사용자들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한도들을 어떻게 제공할까를 좀 많이 살펴봤었는데 주요한 업체로 뭐 애프터페이, 어펌, 클라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을 때는 정말 신용이 없는 사용자들에게도 뭐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의 한도를 제공해주고 이 한도를 이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도를 늘리던 줄이던 하는 사후 관리들 위주로 좀 초점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일단은 데이터를 모으는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한도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운영해보자 라는 취지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사업을 새로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업적으로 과연 이 BNPL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좀 더 줄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맨날 말은 밖에서 파이낸셜 웰니스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금융 습관을 형성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우리 생각만큼 사용자들이 교육 효과에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피처 혹은 어떤 비즈니스를 제공해야지 이들에게 좀 더 바른 금융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까라는 걸 첫 번째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은행에서도 대학생들한테 신용카드 발급이 간혹가다 이루어지는데 그 경우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봤었는데 결국에 내 계좌에 예적금이 확실하게 잘 들어있는 사용자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무슨 고객님 계좌에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신용카드 하나 만드실래요? 이렇게 전화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한번 저축해서 구매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풀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통해서 좋은 금융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 더 큰 파이낸싱이 필요할 때 그때도 진짜 잘 갚고 잘 쓰고 잘 상환하는 어떤 금융 습관을 갖게끔 만들어줘야겠구나라는 개인적인 한 가지 미션이 더 생긴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게 된 계기가 있고요. 나는 저축하면서 내가 원하는 뭐 비싼 패딩이 됐던 내가 원하는 뭐 에어팟이 됐던 이런 거 구매하는 습관이 길러진 대학생들이라면 이들에게 BNPL을 제공하면은 더 이들은 잘 갚고 잘 쓸 용의가 있는 사용자들이 아닐까? 요 가설을 세우고 현재는 좀 시장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BNPL을 쓸 때와 스노우볼을 쓸 때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내일 당장 에어팟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혹은 내 현금 흐름을 좀 관리하고 싶은 사용자인데 소비의미학에서 에어팟을 구매하면은 오늘 절반만 놔도 된대 라고 해서 소비의미학에 들어왔습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가입을 하고 평가를 받았더니 20만 원의 한도가 주어졌고 그러면 에어팟은 예를 들어 40만 원이면은 소미가 제공해주는 한도가 20만 원이고 사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게 20만 원이라는 의미거든요. 20만 원 내면? 네, 20만 원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그럼 에어팟이 40만 원이니까 난 오늘 20만 원만 내고 소미에서 에어팟 주문을 하게 되면은 소미가 에어팟을 대신 현재는 저희가 위탁 구매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대신 구매해서 사용자에게 배송이 되는 형태로 현재는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하는 거는 계좌 등록을 하게 되고 해당 계좌에서 20만 원이 오늘 출금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나는 10일 뒤에 월급이 들어오니까 10일 뒤에 갚을래 뭐 5일 뒤에 갚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한 날짜에 자동이체로 저희가 상환 출금을 하는 형태가 현재 비즈니스. 살 때 내 계좌에서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인출해 가세요라는 걸 약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카드처럼 매달 동일한 날에 막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장 사실 5일 뒤에 월급이 들어와도 당장 급한 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현재는 사용자들이 되게 플렉서블하게 날짜를 조절해서 갚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낼 수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신용으로 평가를 받은 사용자들은 그 나머지 반을 두 번에 거쳐서 나눠서 갚을 수 있게끔 현재는 하고 있고요. 기간은요? 59일 두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서 두 번 네. 내는 거네요. 오늘 절반 그리고 나머지 한 달 있다가 네. 4분의 1, 그다음 4분의 1 이렇게 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일종의 할부로 하는 거면 할부 이자가 붙겠네요. 저희는 현재 사용자들에게 소정의 운영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총 구매 금액의 1.5% 정도를 받고 있고요. 처음 들어오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2.5% 사용자를 현재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연율로 따지면 네. 되게 높은데 근데 판매 수수료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작아 보여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용자들도 사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가설은 보관용 제품만 BNPL로 구매하겠다 싶었는데 뭐 10,000원짜리 햇반, 뭐 물, 소고기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BNPL로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현금이 없으면 부족하면 그렇게 하는 니즈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현금이 뭐 없다라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자기 갖고 있는 현금을 그냥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안전장고 같은 게 네, 유지하고 싶은 그쵸. 욕심이 있군요. 네, 여기는 어쨌든 당장 내가 쓸 일이 있으면 이 돈은 좀 꼭 지켜놔야 되겠다. 다음 월급 때까지 그쵸. 또는 다음 돈을 구할 때까지. 사실 뭐 10,000원짜리 BNPL로 구매할 때 한 100원 조금 넘는 수수료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용자들이다 보니 그냥 서스름 없이 사실 10,000원짜리든 뭐 15,000원짜리든 BNPL로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1.5%면 사실 높은 거 아닌데요. 이게 두 달에 1.5%잖아요. 대출로 보면 높은 건데 반면에 이제 이게 상품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높지 않은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인터넷 구매를 할 때 사실 1% 2% 차이 나는 가격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비싼데 산 거 정도면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함을 주네요. 아, 그럼 스노우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로 사용자들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상품들을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행이라던가 뭐 여행의 일종이 좀 호캉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스노우볼로 결제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볼 같은 경우는 내가 올해 겨울에 여행을 갈 건데 매달 혹은 매주 그냥 매일 커피값을 나는 지불하면서 조각 결제를 해나가는 형태로 결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12월 어느 날에 내가 이 결제가 딱 완료가 되면은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 100만 원 주고 사야 됐던 여행 상품을 95만 원 혹은 90만 원에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금액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스노우볼의 형태입니다. 그래요? 네. 여행사한테 미리 우리가 확정적으로 내가 가겠다는 걸 하고 심지어 그게 돈을 내는 행위까지 있으니까 예약으로 치면 의지가 강하고 실제로는 취소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고객이라고 이제 인지되는 거네요. 사용자 인터뷰들을 보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가장 많고 혹은 뭐 미래지향적인 수요들 예를 들어서 기프트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스노우볼을 통해서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뭐 아니면 여름이지만 뭐 겨울에 내가 입을 패딩을 위해서 뭐 좀 돈을 차곡차곡 쌓아둔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구매들이 조금 일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소비의 미학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만 스노우볼을 테스트를 해봐서 결과가 조금은 정확하지는 못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새로운 랜딩 페이지도 나오고 서비스 정식 출시를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매일 커피값 지불해서 에어팟 구매하게끔 해본다던가 이런 건 좀 해보면서 사용자 반응을 봤더니 내가 뭔가 지불하는 형태이고 그러면서 점점 내 어떤 그 스노우볼 자체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사용자들이 좀 게이미피케이션적인 효과, 만족감을 느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스노우볼이라는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저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하고 있어요. 사실 저축이라는 것 자체는 사용자들에게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 계속 돈을 적금 들거나 저축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자가 굉장히 높지도 않고 재미가 없는 행위인데 내가 에어팟을 조각 결제한대, 내가 혹은 뭐 어디 발리 여행권을 조각 결제한대라고 하면은 매일 1%씩 계속 내 여행이 쌓여가고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커머스 파트너나 혹은 여행사 파트너들을 붙여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만 사용자들에게 상품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사용자들 컨버전이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 여기서 일어나는 성실성 데이터들이 나중에 대한신용평가 모델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계좌에 자동이체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일 한 번씩 나갈 수도 있고 뭐 매주 나갈 수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현재는 설계를 해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말 그대로 스노우볼을 막 굴리다 보면 해당되는 크기가 딱 되는 순간 이제 다 달성이 된 거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가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스노우볼은 그 재미가 있네요. 진짜 재미가 있으면서 또 할인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그리고 습관도 좋아지고 네. 또 그러다가 뭐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지만 하여튼 당장 사야 되는 이게 뭐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취미나 뭐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BNPL을 쓰고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페이먼트 스타트업으로 포지셔닝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IR 하면 당연히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나올 네네. 텐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전에 저희 처음 투자 받을 때도 그렇고 뭐 많은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토스가 하면 어떡할 거냐, 뭐 네이버가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가 지금 이미 그들이 사실 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도 내 지갑에 신용카드가 한 개만 있는 사람은 사실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여기서는 뭐 토스 페이먼트로 결제하면은 할인이 된대, 아니면 뭐 포인트를 더 준대라고 하면 토스 페이먼트로 해당 커머스에서 결제를 하면 되는 거고, 난 여기서 뭐 스노우볼로 결제하면은 좀 더 혜택이 주고 포인트를 더 준대 라고 하면은 여기선 스노우볼과 뭐 혹은 소비에미약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직 볼륨을 많이 키우진 못했지만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빅테크 기업, 큰 회사와의 경쟁에서 보면 그들과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논리의 선택일 것 같은데, 이 선택지 중에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도 선택받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나중에 투자받은 돈들을 큰 보상을 돌려줄 수 있는 엑시트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굳은 의지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충분히 만족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도 또는 우리 회사도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픈을이 유니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유니콘 인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유니콘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